자, 스트레스.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대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라고 다 같은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한테 힘을 주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를 그냥 녹초로 만들어버리는 나쁜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좋고 나쁨은 대체 뭐가 결정하는 걸까요? 어떤 사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한테 달린 걸까요? 정답은요. 바로 후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뇌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스트레스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마치 도미노의 첫 조각처럼 우리 마음이 이건 뭐지? 하고 해석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라자루스와 포크만의 모델이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스트레스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한참 전에 이미 우리 뇌 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1차 평가입니다. 이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상황, 나한테 대체 무슨 의미지? 하고 말이죠. 그러면 뇌는 아주 빠르게 이 상황을 셋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아, 이미 손해를 봤네 하는 해로움, 아니면 이거 앞으로 큰일 나겠는데 하는 위협, 그것도 아니면 오,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싶은 도전. 바로 이 첫인상이 우리 몸의 반응 방향을 완전히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차 평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하고 스스로의 자원을 따져보는 거죠. 나한테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나? 도와줄 사람은? 버틸 힘은 있고? 여기서 만약 응?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반응은 거의 없어져요. 하지만 이건 좀 무리인데 싶으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경고 사이렌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자, 그럼 뇌가 이건 위협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투쟁 도피 반응이죠. 말 그대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우리 몸에 내장된 아주 원시적이고도 강력한 생존 시스템이 발동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출동하는 건 샘축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교감신경계를 확 켜서 부신을 자극하면 거기서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힘이 확 솟는 그 느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요? 그때는 좀 더 느리지만 끈질긴 두 번째 시스템, 바로 HPA축이 등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에요. 장기전을 대비하는 거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뇌의 관제탑에서 지휘합니다. 편도체라는 녀석이 위험해 하고 경보를 울리는 알람 역할이라면 해마와 전전두피질은 워워 진정해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이성적인 CEO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몸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이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두통 같은 신체적인 증상부터 불안 같은 감정, 잠을 설치는 행동, 깜빡깜빡하는 인지 문제까지 이 네 가지 차원으로 전부 나타나죠. 세 번째 섹션, 만성 스트레스의 대가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단기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데는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만약 이 경보 시스템이 고장나서 꺼지질 않는다면, 계속 온 상태로 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몸에서 코르티솔이랑 아드레날린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이건 우리 몸 전체에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손상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같은 심혈관 문제,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갉아먹어서 불안이나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떨어뜨리죠. 정말 전방위적인 공격인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요,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이 신경세포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 치명적이냐면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또 스트레스 반응을 끄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 해마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파괴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보세요. 1.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마를 망가뜨리고 2. 망가진 해마는 이제 그만 나와 하는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고 3.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은 계속 더 많이 나와서 해마를 더 망가뜨리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위한 도구 상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이죠. 이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알았다는 건 우리가 중간에 어디를 딱 잡아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문제 자체를 바꿔버리려는 문제 중심 대처. 그게 안 되면 내 감정이라도 다스리라는 정서 중심 대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의미 중심 대처가 있죠. 이 표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는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인지를 바꾸는 방법, 심호흡처럼 몸을 이완시키는 생리적인 방법, 그리고 운동 같은 행동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이런 통합적인 도구 상자가 필요한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에 이런 도구들을 꾸준히 사용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밀려오는 이 스트레스라는 파도, 여러분은 어떻게 타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 타기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